자, 다음으로 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수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볼 텐데, 자, 함수라는 것이 무엇이죠? 자,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y = fx라는 어떤 식의 표현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그래프들이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표현 방법인데, 우리가 함수를 보통 생각할 때, 그 정의를 생각할 때 학생들은 그 표현 방식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함수의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함수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때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두 변수가 주어지고 그 두 변수의 관계를 표현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어떤 값들이 있고 그 두 변수들끼리 맺게 되는 관계 자체를 함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든 혹은 그래프로 표현하든 혹은 이런 식으로 우리 대응표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표현하든 간에 얘네들은 다 똑같이 뭐가 된다?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함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은 뭐다? 두 변수의 관계다. 다시 말해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는 대응관계라는 관점인데 그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파악할 때는 대부분 이게 그래프를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값들이 연속적으로 어떤 변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대응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응이라는 건 짝을 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어떤 정의를 다루면서 보통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어떤 유한계의 그 원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어떤 관계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대응관계라고 했을 때는 변수의 의미는 좀 약해지는 거죠. 정적인 의미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대상은 동일하지만 대상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준 게 두 가지 관점. 본질적으로는 같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뭐다? 관계를 의미하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변수는 크게 두 가지 변수로 분리할 수 있어요. 독립 변수와 그리고 종속 변수입니다. 독립 변수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종속이란 건 뭐예요? 어떤 거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그러면 독립 변수는 흔히 우리가 x라고 표현하고 종속 변수는 y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두 변수의 관계를 보는데 대등한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x값, 다시 말해 독립 변수에 따라 y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죠. 어떤 시간이 지나는 거에 따라서 어떤 길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변화를 보는 것이 함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은 독립 변수이며 그에 따라 종속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본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 역함수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독립 변수, 종속 변수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지. 이것을 x, y로 쓰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일 뿐 x, y를 꼭 써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다른 문자로 대체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y = fx라는 표현을 주로 쓰죠. 그죠? 쓰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얘를 b = fa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어떤 문자를 쓰든 상관없고 그것은 개념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fx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배웠듯이 함수값의 의미가 있어요. x라고 하는 어떤 그 원소를 f라는 함수에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 여기에 대응하는 값, 함수값이죠. 그렇죠? 함수값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x에 대한 식의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x로 표현되어 있는 어떤 식 전체를 통틀어서 fx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f라고 하는 것과 fx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f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함수 자체를 표현하는 거죠. fx는 식이 되거나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다 우리가 y-과 같이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이 됐을 때는 비로소 그때야 함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fx만으로는 함수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되면. 그러니까 함수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각각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다음 세 번째. 자, 그럼 여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독립 변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있겠죠. 변하는 값들이니까 여러 개의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고 합니까?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정의역은 x가 될 수 있는 것들의 집합이에요. 공역은 뭡니까? 공역은 y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치역이 있어요. 자, 치역과 공역은 항상 이렇게 보죠.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치역은 공역 중에서 다시 말해서 y가 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함수값들의 집합이에요. 함수값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x에 의해서 선택받은 식구들인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치역이라고 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세 가지 집합들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어떤 집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다음으로 볼게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함수의 성립 조건인데 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함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떠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함수값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1, 2, 3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은 함수값을 가지지만 2는 함수값을 안 가지죠. 그럼 얘는 함수가 돼야 안 돼? 함수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두 번째는 모든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함수값을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만 가져야 돼요. 하나의 함수값만을 가져야 돼요. 자, 1은 1을 함수값으로 가지죠. 근데 2는 두 개의 함수값을 가지죠.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안 되는 의미는 뭐예요? 자, 만약에 정의역의 원소 중에서 함수값을 안 가진 게 있으면, 자, 우리가 함수라는 게 변수의 관계를 보는 거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변해나가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사이에 함수값을 안 가죠. 그러면 x가 증가할 때 y는 증가하다가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이 함수값들을 안 가지게 되면 이 관계를 분석할 수 있어 없어요? 이 사이에서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의역의 원소들이 함수값을 가져야 돼요. and 만약에 함수값들을 다 가졌어.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얘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두 가지 형태로. 그러면 하나의 x값이 두 개의 y값들을 가지게 되죠. 그럼 이런 경우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자 여기에서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이기도 하고 감소이기도 하니까 분석이 돼야 돼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함수가 성립하기 위해선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함수값을 가지면서 몇 개를 가진다? 단 하나만 가진다는 거야. 이것이 함수의 성립 조건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으로 봅시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함수의 여러 가지 종류들인데 그 중에 첫 번째 1대1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1대1 함수. 말 그대로 1대1 함수라는 건 뭐예요? 하나하나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함수의 성립 조건을 봤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것도 함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x값이 같은 y값을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함수들은 함수라고 할 수 있지만 1대1 함수라고 할 수 없어요. 왜? 하나하나 짝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대1 함수는 그 뜻을 이야기하는 무엇과 같다? x에 있는 그 값들이 서로 다 다른 y값을 가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1대1 함수의 의미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그래프 같은 걸 그렸을 때 그래프에서 따질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y값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는 거야. 그랬을 때 y값에 대응되는 x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씩밖에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씩만 발생하게 되면 1대1 함수라고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으로는 1대1 대응인데 1대1 대응인데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는 개념은 첫 번째 1대1 함수이면서 플러스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뭐냐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이 말은 뭐예요? 공역은 y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고 치역은 그 중에서도 함수값들의 집합이에요. 함수값이라는 말은 뭐예요? x에 의해 선택받은 것들이죠. 그럼 두 개가 같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y에는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을 받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합쳐지면 그걸 뭐라고 한다? 1대1 대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대1 대응 말 그대로 x, y에 있는 모든 게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대1 함수일 때는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이 함수를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만 대응돼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y값이 남는 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건 x, y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으면서 하나씩 연결돼 있다는 거야. 의미가 다르다는 걸 이해했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가 좀 약간 여기서 알 수 있던 것처럼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것이니까 두 개의 관계를 보면 1대1 대응은 더 작은 어떤 그 집합이 될 거고 1대1 함수는 이걸 다 포함하는 집합이 되겠죠. 오케이. 집합의 관계로 따지면은 1대1 대응이 더 좀 작은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음으로 이걸 봅시다. 항등함수가 있죠. 항등함수, 항등, 항상 등, 같다. 우리가 늘 강조지만 개념을 공부할 때 그 단어의 뜻을 잘 분석해 보면 개념이 다 들어 있어요. 항등, 항상 같다. 뭐가 같아? 이 두 가지 같아요.
얘는 뭐예요? x에 대한 뭐라고 했죠? 함수값이요. 그리고 얘는 x죠. 그러니까 x와 함수값이 항상 같아요. 그 말은 뭐야? 1을 대입하면 1, 2를 대입하면 2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했던 건 항등함수는 특별한 함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름을 붙여줘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i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그래서 ix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항등함수는 i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8번째로는 상수함수가 있는데 상수함수는 뭐예요? 상수라는 것은 변수와 구분되는 것으로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가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건 뭐예요? x가 무엇이 되는지 간에 y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그럼 식의 형태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y 꼴 뭐 a와 같이 a는 어떤 상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없기 때문에 x가 어떤 값이 되든지 간에 y 값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x축의 평행한 형태로 되는 거죠. 여기 a 값이 있겠죠. 그래서 x가 무엇이든지 간에 y 값은 항상 일정하게 a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한다? 상수함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들에 대한 부분을 봤고 이따가 합성함수 그리고 역함수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